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박상범 후보자님, 저널리즘의 핵심은 뭘까요? 30년 동안 기자와 앵커 특파원으로 생활해 오셨는데. 네,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권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검증된 보도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 저널리즘의 핵심이겠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이후에 본인께서는 유쾌하지 않을 그런 별명을 얻으셨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신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파우치박. 네, 이런 별명으로 불릴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죠? 네,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을 제가 듣고 피스톨 박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대장을 했던 박종규 씨가 피스톨 박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총을 겨누어서 피스톨 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파우치와 관련된 당시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말씀하셨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외국 회사의 실제 그 상품명이 디올 파우치이고 그래서 파우치라고 답한 것이다. 팩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계속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파우치 박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데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건 같아요. 그 상품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앵커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저는 수긍하지 않지만 네. 보는 분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본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십니까?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KBS 사장 공모 당시에 응모 사유를 보니까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앞서 저널리즘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키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은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요. 네. 사장은 그 외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아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도록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는 싹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누구나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던 BBC 방송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를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BBC 앵커가 인터뷰하던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that's why we're getting on now with our preparations for the winter, a massive, very important, Laura, a massive flu vaccination program, stockpiling PPE, making sure that we ramp up test and trace, and making sure that people get tested if they have symptoms. And it is, of course, very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the next wave. But surely the best way to be prepared is for people to be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will act quickly enough the next time. I mean, wasn't there a pattern that developed over time? You said you didn't need to ban public gatherings, and then you did. No. The government said we didn't need to wear face masks, and now we do. You didn't pursue community test. 자,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끊임없이 앵커는 존슨 총리의 답변을 가로막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끊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존슨 총리는 겨울을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앵커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유행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국민들이 정부가 다음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박상범 후보자가 과거에 권력을 위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런 박상범 후보자가 말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든든한 버팀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KBS 기자들이, 직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대담의 영상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대통령실 가다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석에 앉는 자리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앞서 보여드렸던 BBC의 인터뷰 그 내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가 주고받았던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절하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가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게 뭐 오해하거나 불안하고 걱정을 끼칠 일이라는 정도로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BC 앵커처럼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희생자의 키워드를 대통령에게 던져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새겨 듣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KBS 사장이 되면 정말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을 잘 막아내고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잘 지켜낼 그런 사장 후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장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죄를 구할 것은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KBS가 깔아놓은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실과 충분히 사전에 조율된 그런 질문이었고 그 질문지를 받고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KBS에 수정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참모회의를 하고 그런 결정에 따라서 대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뭐 같은 시간 박장범 후보자처럼 기자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담했습니다. 네, 정말 박장범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끝나면 KBS 사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KBS 사장이 되면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이 된다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KBS 구성원들과 KBS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자세로. 네.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고 부끄럽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KBS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한번 그 대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약속을. 네, 의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가고 나면 그 비판 진행자가 오롯이 받아내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BS가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앵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KBS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제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